그 화장품으로 그게 딱 약간 그립감도 좋고 에센스가 약간 사이즈도 그렇고 딱 좋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시다가 그 뚜껑이 빠져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본체 쪽으로 넣으셨으면 됐는데 이게 뚜껑 쪽으로 넣으시는 바람에 뚜껑이 빠지면 그게 잘 빠지지도 않고 어르신 손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한참을 오기 좀 못하셔서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 스크래치가 다 나고 상처가 나서 이걸 빼주세요로 왔는데 산부인과는 우리가 흔하게 알려져 있는 건 이름이 산부인과니까 이제 산모들 그리고 이제 뭐 부인과 질환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주로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여자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오실 때 아우 내가 부끄러워서 막 이러면서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름이 그래서 그러긴 하는데 어린 여자아이부터 뭐 어르신들까지 여자라면 누구나 다 와서 왜냐면 생식기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를 풀어보기에 적절한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로 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6년부터 가다실 전 국민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나라에서 이제 의무 백신으로 맞으라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다실을 중학생은 2번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방접종 상담하러 많이 오시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또 이슈화 돼서 뭐 HPV 상담이라든지 경부암 관련된 상담,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는 뭐 질염 이런 걸로 가려워요, 냄새나요, 분비물이 변했어요 이런 거 오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많아진 게 이제 피임 상담 많이 오세요. 아까 설명드린 뭐 자궁 내에 거치하는 장치라든지 임플란론이라든지 피임약 어떻게 먹을까요? 뭐 생리 미루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오시고 이상 질출혈, 생리도 아닌데 생리 변화, 사이클이 변했어요. 뭐 출혈이 돼요. 뭐 전에 없이 배가 아파요.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를 보는 과이기 때문에 여자라면 누구나 이 생식기가 있고 여기에 생기는 질환은 모두 다 보는 과라서요. 이게 트렌드의 변화라기보다는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보가 많아지니까 아 이건 내가 이상한 거구나, 아, 이건 가봐야겠구나 워낙에 좀 내놓기 부끄러운 자리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꽁꽁 싸매고 계셨었더라면 요즘에는 이제 많은 노출로 아 이거는 내가 지켜야겠다, 아 이건 좀 아닌가 보구나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걸로 많이 오십니다. 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들은 진짜 되게 많은데 딱 그냥 떠오르는 거 이제 얘기해 드려보면 70 넘으신 어르신이셨는데 자위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그 연세가 되면 이제 관계하는 게 좀 원활치는 않다 보니까 자위를 하시다가 그 화장품으로 그게 딱 약간 그립감도 좋고 에센스가 약간 사이즈도 그렇고 딱 좋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시다가 그 뚜껑이 빠져가지고 그거 빼달라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라리 본체 쪽으로 넣으셨으면 됐는데 이게 뚜껑 쪽으로 넣으시는 바람에 뚜껑이 빠지면 그게 잘 빠지지도 않고 어르신 손으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한참을 오기 좀 못하셔서 애쓰신 흔적이 보이는 스크래치가 다 나고 상처가 나서 이걸 빼주세요로 왔는데 너무 민망해 하시겠는데 어우 더 엄청난 일도 많아서 그런 걸로 절대 놀라지 않으니까 저희는 기구가 있어서요.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탁 빼면 되니까. 근데 그게 껴져서 와서 순간 화장품 뒤로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이걸 뚜껑 쪽이 하필이면은 거기서 쏙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빼기도 되게 고생스러우셨겠다. 요거를 빼려면 기구를 넣으면 더 상할 것 같고 요렇게 그립해서 무슨 기구를 써서 빼드리지 요런 걸 생각했던 그래서 약간 당혹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이게 할 거면은 잘 알고 계셨으면은 뒤쪽으로 하셨을 텐데 이게 뚜껑이 빠지다니 이게 약간 되게 안타까웠던 할 거면 본체 쪽으로 하셔라. 그래서 다이소에서 오이 수딩 젤이라고 되게 유명한 애 하나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내가 샀는데 왜 누나방에서 발견돼? 뭐 이런 약간 그립감도 되게 좋고 해서 이게 들여놓기만 하면 바로바로 품절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뚜껑 쪽으로 넣지 마시고 약간 뒤쪽으로 넣으시면 흥분을 할 때 하시더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뭐 계란을 넣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럼 계란 껍질 하나하나 흥분이 되면 계란 파열되면 그 껍질 하나하나 빼드려야 되니까 뭐 이물질은 그렇다 치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되게 손쉽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제거하신다고 막 애쓰고 상처 내고 오시지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오십니다. 뭐 가지를 넣고 오셨던 가지가 또 꽤 사이즈가 괜찮아요. 그래서 깨끗이 뭐 씻고 하셨겠지만 뭐 가지도 오셨었고 근데 빼드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쉽게 빼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요런 가지나 계란 넣지 말고 화장품 나쁘지 않은데
뒷면으로 하실 걸 뭐 요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50에서 한 80% 정도가 자기 위로를 한다고 보고는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물론 문화권마다 뭐 정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자위 인구가 심심치 않게 보고는 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50% 넘는 여성분들이 자위를 경험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위는 실제로는 자기 위로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자극하면 더 흥분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했더니 바로 꿀잠 잤어. 왜 섹스는 천연의 수면제라는 게 있거든요. 섹스하고 나면 되게 꿀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자위도 섹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흥분하기 때문에 자위한 다음에도 꽤 잘 잘 수 있어서요. 요즘에 이제 싱글들이 대부분 싱글이잖아요.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아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탐구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완화도 되고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위는 실제로는 쉬쉬하거나 막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자위랑 남성의 자위는 일단 성기 모양부터 다르잖아요. 시각적으로도 다르고 보통 남자는 사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되게 많지만 우리 여자들은 약간 구조가 되게 다양한데 이 성기 여기로만 느끼는 남자들과 달리 우리는 음액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골반좌 여기 다가 다 약간 오르가즘을 느낄 만한 터치가 약간 다 그런 성감대가 될 수가 있어서요. 그런 데를 자극하면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실제로 남자들은 막 거기 이렇게 수선생을 통해서 막 이러는 게 그 정도 아닌가요? 제가 아는 지식에선 그 정도라면 여자들은 약간 일단 막 상상을 되게 충분히 하고 막 이러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하면서 약간 거기만 막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막 여자도 여기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을 이렇게 쪼물딱거리면서 이렇게 터치하면서 그러면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처음에는 생식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터치하다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뭐 저희는 또 기구가 또 따로 있죠. 남자들도 있긴 있는데 여자들 기구는 되게 다양하게 또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뭐 여기서 뭐 진동으로 막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뭐 쭉쭉쭉쭉 빨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음액자리를 막 쭉쭉 빨아주면서 우머나이저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극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남자들과 조금 다르게 당연히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조금 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저희 하는 자위 중에서 뭐 유두 쪽 자극하는 것도 또 있고요. 뭐 그래서 아래쪽부터 해서 여기 생식기 쪽을 죄다 자극하면서 좀 자위를 느낄 수 있는 것도 특징이고 남자분들은 부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쫙 사정하고 나면 현저 타임 오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계속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나면 욕심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거 하다 보면 여기도 하고 나 이런 자세 때 내가 이런 거 할 때 내가 되게 흥분하는구나. 나를 또 알아가는 타임이기도 해서 여자와 남자의 이제 차이는 뭐 생식기도 당연히 다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도 또 시스템적으로도 남자는 한 번 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남성이랑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어쨌든 성욕의 기본, 리비도의 기본은 테스토스테론이란 말이에요. 여자도 분비가 되지만 남성은 여자의 10배에서 20배 정도 분비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남자들은 약간 그냥 수시로잖아요. 전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상에 보면 남자들은 수시로 성욕이 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여자의 성욕은 약간 조화롭고 약간 이런 환경이 돼야지 되는 그러니까 수시로 불쑥이 아니라 막 남자들처럼 막 그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성욕이 아니라 그걸 여자들이 그게 없어서 성욕이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성욕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이 아이가 내 뇌에서 내 몸에서 이제 작용하는 것 자체가 주도적으로 막 불끈불끈 이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 분위기랑 환경이랑 이런 걸 봐서 내가 되게 편안해지고 친밀도가 높아졌고 요럴 때 섹스하고 싶다. 요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욕이 높은 여자 그다음에 성욕이 높은 남자의 차이는 이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발현하는 느낌이 다를 뿐이고 실제로는 여자들이 그거를 어쨌든 편안한 환경이 되면 섹스하고 싶다, 섹스가 즐거워지다, 생각난다 요런 것들 자체가 그녀가 성욕이 높다고 하려면 그녀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친밀감을 느낀 상태여야 되고 편안해야 돼. 요런 게 배경이 있어야
그녀의 성욕이 발현이 됩니다가 남자랑 큰 차이점이죠. 여자들이 질내 상재균이 모두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산도를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 왜냐면 일루는 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아기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몸 자체가 항상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를, 산도를 유지하면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은 내가 이 질의 산도를 유지를 못 시켜요. 그럼 내가 데리고 살고 있던 근지를 내가 10마리나 살고 있었다 치면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얘들이 나를 무시하고 100마리가 돼요. 그럼 그때 이제 노란 분비물도 나오고 냄새도 나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면 쉬라고 그럴 것이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면 가서 자라고 그러면 되고, 그렇게 해서 휴식을 취해주면 우리의 몸은 허술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충분한 휴식에도 안 돌아올 때는 저희가 약물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라고 하는 거죠. 질염은 여자 몸의 인디케이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냄새도 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는 건 이제 성관계 후에 불편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파트너에게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옮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을 할 때는 콘돔을 쓰시면 됩니다. 나의 질염은 실제로 내 컨디션이 안 피곤하면, 내가 되게 에너지가 넘치면 실제로 질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산도를 유지하면서 제 균들을 잘 억제하면서 잘 거느리고 잘 살 테니까요. 질염은 실제로는 컨디션을 보여주는 거라고 반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약간, 예전에 제가 병원 막 진료를 보고 이러면 환자들이 내가 배란일 같은 걸 받으러 와요. 이제 날짜를 맞춰주고 이날 관계하면 애가 들어서는 그런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짜를 받으러 오면 이날 섹스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를 잡아줘요. 근데 댓글에 이제 리뷰에 의사가 섹스라는 말을 하다니 너무 천박해서 2번은 못 가겠다 막 이렇게 리뷰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섹스를 섹스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뭐 보통, 그래서 그때 약간 각성하고 그럼 숙제하시고요, 뭐 관계하시고요,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긴 했는데 근데 왜 섹스를 섹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섹스가 좀 거북하면 뭐 성관계? 그럼 성관계는 편안하신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음지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나는 이게 되게 즐겁고,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거는 자식을 번식시키려고 섹스를 하는 것 플러스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섹스로서 얻는 즐거움이 되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막 70, 80에도 이제 못 죽잖아요.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즐거움을 알지도 못한 채로 약간 저물어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즐겁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영상도 찍고 또 환자분들 응대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장벽이 많지만 그래도 그 몇 년 전보다는 되게 많이 요즘에는 이런 상담도 하시고 해서 되게 하루하루가 참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궁극은, 어린애들이 막 임신해서 왔는데 이렇게 하면 임신될지 몰라서 뭐 이러고 오는 애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무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성관계 같은 거를 막 되게 쉬쉬하고 터부시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관계를 하면 더 즐거울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아라는 걸 많이들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의 요지는 그런 겁니다. 네. 섹스는 즐거운 건데 왜 다들 모르고 살지 막 이거 있잖아요. 오르가즘 못 느껴봤던 여자 천지고, 막 그 안타까움이 약간 좋은 건 나눠 가져야지 이거 왜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좀 즐기고 사셨으면 좋겠다, 조심하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